지난 금요일 HLB는 2.79% 상승하며 KRX 정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0.74% 상승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1.68% 상승했기 때문에 대체로 지수와 섹터에 연동하며 마감한 모습입니다. 주간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1.82% 상승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2.74% 상승했기 때문에 7.42%나 반등한 HLB는 주간 상승률에서는 지수나 섹터를 압도한 모습입니다. 2주 연속 반등이 나와준 것은 물론이고 8주 만에 제약 섹터 상승률을 상회한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트상으로는 8월 26일 일봉의 시가 부근에서 에너지를 밀집하며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진회장의 주주간담회 이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장중에 9.27%까지 급등했다가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기 때문에 적지 않게 허탈한 상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성을 보인 이유는 FDA가 CRL 원문을 공개한 것이 투심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FDA는 올해부터 투명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발급된 CRL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HLB의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와 함께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이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장중에 해당 보도를 간단하게 분석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FDA의 CRL 원문 공개는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사측의 공지를 공식 확인시켜주기는 했지만 이미 공개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으며 결국 등락을 반복하다가 최고가 대비 70%가량을 반납한 채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사측과 진 회장은 CRL 관련 사안에 대해 수시로 입장을 번복하며 신뢰 저하와 주가 하락을 자초하며 투자자들을 적지 않게 실망시켜왔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업데이트한 공지만큼은 사실에 부합했다는 것이 FDA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실추된 신뢰를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FDA의 투명성 강화 정책은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임상 및 허가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 빅파마 대비 경험이 부족한 국내 기업들의 허가 전략과 임상 설계의 미흡함 또한 부각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준비된 기업에는 신약 허가를 단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오히려 경쟁력 약화와 시장 신뢰도 저하를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FDA의 투명성 강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코노믹 데일리에서 심층적으로 보도했는데 역효과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쉽지만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전체 기사를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그동안 FDA가 CRL을 공개하지 않다 보니 일부 제약사들은 승인 결정의 정확한 이유를 투자자들에게 왜곡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동안 출량파 채널은 HLB의 수준 낮은 공지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었는데 HLB 공지의 문제점 또한 이러한 정보 불투명성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FDA의 CRL 공개로 인해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일부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승인 실패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빅파마 대비 경험은 부족하지만 준비된 신흥제약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CRL 원문 공개 관련 또 하나 주목할 점은 HLB의 정규장 공매도 비중이 4.21%로 지난 4월 3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통합 공매도 비중은 2.17%로 지난 4월 1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공매도 창구인 JP모건과 모건스탠리는 장 초반 잠시 상환 추정 매수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FDA의 CRL 원문 공개 보도가 송출된 이후에는 관망세 속에 아무런 추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주간담회에서 나온 진 회장의 연내 재신청 발언을 고려한다면 가남 재신청 일정이 3개월 전으로 임박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은 CRL 관련 보도 이후 하방 포지션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가중되며 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그동안 강조드려왔던 39,800원과 41,300원 사이의 갭을 일봉의 몸통으로 닫아주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할 수 있지만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 반등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윗꼬리가 길쭉하게 달린 만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윗꼬리를 대처하는 장 초반의 흐름이 당일 주가 흐름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윗꼬리나 아랫꼬리가 달리게 되면 이를 해석하는 매매 주체들의 시각 차이가 장 초반 수급에 빠르게 반영되면서 당일 주가 흐름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차트 분석에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갭저항이나 갭지지는 일봉의 몸통으로 매조 짓기 전까지는 에너지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39,800원과 41,300원 사이의 갭은 물론이고 해당 갭 위로도 두 개의 갭이 연이어 저항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밀집된 저항 구간을 원활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거래량은 62평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만약 거래량 없이 갭저항 돌파를 시도한다면 저항 구간에서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단기 대응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단기 고점에서는 부분익절하고 되돌림이 나올 때 저점에서 재진입을 시도한다면 유용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7일에 있었던 주주간담회를 상세히 분석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겉핥기 수준으로 거론한 점은 다소 아쉽지만 일정 지연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으며 상당 부분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악재 소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주간담회 이후 주가는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 추세로 이러한 분석에 화답해준 모습입니다. 거듭 강조드렸듯이 12월이 가까워질수록 공매도 세력들의 쇼커버는 빈도수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공매도 잔고는 주가의 우상향 흐름을 가속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량파 채널이 직관적인 그래프로 정리한 차트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행보와 차주의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거래원별 매매 현황을 보면 키움과 미래에셋이 상승을 주도하였으며 JP모건이 상환 추정 매수세로 힘을 보탠 모습입니다. KB와 모건스탠리는 가장 높은 매도세를 보였으며 모건스탠리와 함께 주요 공매도 창구인 신한투자는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로 확장해서 보면 모건스탠리의 누적 매도세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 또한 누적 매수세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평단가는 49,514원으로 지난주 대비 감소한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가 40,550원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공매도 세력들은 18.1%의 높은 괴리율을 보였지만 최근 주가가 반등하면서 추정 수익률은 크게 감소한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정규장 기준 평균 공매도 비중은 12.63%로 지난주 대비 감소하였으며 공매도 재개 이후 평균 공매도 비중인 16.44% 대비 이격을 벌린 모습입니다. HLB는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에서 중위권에 위치하며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검색률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HJ중공업과 하나오션과 LG에너지솔루션 순입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2주 연속 동반 매도세를 보였으며 개인은 2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1개월 이내 수급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압도적이며 3개월 이내 수급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41%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며 4주 만에 반락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 3월 이후 주가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 보유 비중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투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급반등을 주도한 전례가 많았다는 것을 최근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꾸준히 강조드렸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재현되는 조짐입니다. 기관 수급을 주도했었던 금융투자는 2주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이후로나 2차 CRL 이후 순매수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도세를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주 전까지 급증했던 사모펀드의 매도세는 최근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 금액 자체가 금융투자에 비한다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고용보고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었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 또한 증가한 모습입니다. 주가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소폭의 조정을 보였는데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와 경기 침체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주간으로 보면 북미나 유럽에 비해 우리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습입니다. 현재 기준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FOMC에서 나올 연준 의장의 메시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연준 의장이 FOMC 직후 밝힐 내용들은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과 시장 심리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가의 단기 양방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분석과 추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장전 코멘트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연간 수익률 동향을 보면 2025년 들어 코스피가 33.5% 상승으로 여전히 최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스닥은 19.5% 상승으로 직전주 대비 2단계나 상승하며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이후로 보면 코스피가 21.16% 상승으로 중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코스닥 상승률은 마이너스 6.31%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2주 연속 강세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면 현물 시장에서 6,360억 원을 순매수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970억 원을 순매수하며 한 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면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9,660억 원을 순매도하였으며 선물 시장에서는 5,570억 원을 순매수하며 대체로 관망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선물 시장의 영향력이 크며 중단기적으로는 현물 시장의 영향력이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와 신용잔고의 추이는 여전히 비슷한 궤적을 유지 중인 가운데 최근 코스피 지수가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신용매수 잔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와 신용잔고 추이 또한 비슷한 흐름을 유지 중인 가운데 코스닥 지수 또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신용매수 잔고는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한 주간 코스피는 보험이 약진한 가운데 조선방산과 함께 원전 관련주가 다수 포함된 건설업이 상승하며 주도 섹터인 조방원이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통신과 비금속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순매수하며 2.35%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지난주를 제외하고 최근 6주 중에서 5주 동안 순매수하며 제약 섹터에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한 주간 코스닥은 의료정밀과 제약 섹터가 강세를 보였으며 금속과 기계장비가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섬유의료와 통신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로 2.74% 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 CRL 이후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HLB제넥스와 파나진과 HLB 순으로 호조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인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HLB의 신규 대차 물량은 1,614억 원이며 대차 상환 물량은 1,653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차 잔고는 5,190억 원을 기록하며 한 주 만에 5천억 원대로 회귀한 모습입니다. 9월 3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며 525만 주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선보였던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전 코멘트에서는 투자에 활용할 만한 다양한 내용들을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출향파 채널은 매일 장전의 글로벌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출향파 유튜브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셔서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멤버십 추천 종목의 2025년 합산 수익률입니다. 8월 수익률에 이어 9월 수익률 또한 적지 않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2025년 현재 보유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980%이며 2025년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2,578%로 지난주 대비 수익률이 크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과 익절 마감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4,558%로 역시나 지난주 대비 급증하며 역대급 투자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손실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2,725%입니다. 절대 수익률은 물론이고 진입 비중을 고려하더라도 연간 수익률이 손실률을 압도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각기 다르겠지만 각자 최소 투자 금액을 수익률에 대입해 본다면 투자 성과를 현금으로 환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향방을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주도주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추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 증시와 다르게 주식 분석가의 수익률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우리 증시에서는 대다수의 주식 분석가들이 추천 후 예후가 좋지 못한 것은 뒤로 숨겨 함구하며 예후가 좋은 추천 사례만 과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향파 채널이 주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있지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출향파 채널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분석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향파 채널은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셨던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향파 최선 호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